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싫어. 그냥 교생 실습을 포기하고 싶어.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의 현실, 그리고 그 앞에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했던 한 교생 선생님.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던 23세 여린 교생은 어느 날 온 얼굴에 피멍이 든 채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닮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던 쌍둥이 언니가 목격하게 되었죠. 여동생의 산산이 부서진 모습을 보고 주먹을 쥔 언니는 동생의 옷을 입고 학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통쾌한 복수와 참교육, 우애 깊은 쌍둥이 자매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저녁 노을이 창가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 강주하는 교대 생활의 마지막 학기를 장식할 교생 실습을 앞두고 설렘과 긴장감 사이를 오가며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다림질한 정장의 깃을 매만지며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내일이면 처음 서게 될 교단을 생각하며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기다리던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분 차이 나는 쌍둥이 언니 강윤아의 전화였죠. 707 특임단에서 복무 중인 언니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이 가능했기에 이 시간은 주아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연락 왔네? 내일부터 진짜 선생님이 되는 거야. 너무 떨려. 주아의 목소리에는 교생 실습을 앞둔 기대감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교사의 꿈을 이루어가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묻어났죠. 괜찮아. 너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니까. 아이들은 그런 진심을 알아볼 거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나의 목소리는 부대의 소음과 반복되는 훈련으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생을 향한 믿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특임단원으로서 매일 극한의 훈련을 받는 와중에도 유나는 동생과의 통화 시간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두 자매에게 서로의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비록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첫 교생날 아침 햇살이 교실 창가를 비추는 가운데 주아는 경기도 외곽의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의 분주한 공기를 가르며 인사를 마치고 첫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마치 운동장을 달리는 학생들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아는 밤새 정성스럽게 만든 이름표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며 그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시작된 첫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새로운 교생 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들 앞에서 주아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강주아입니다.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교생 선생님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적한 복도를 걷던 중 주아는 창가에 홀로 서 있는 한 학생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봄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커튼처럼 불안정해 보이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한솔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학생은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솔아, 오늘 수업 어땠어? 놀란 토끼처럼 화들짝 고개를 든 한솔의 눈에는 경계와 함께 작은 기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아의 얼굴을 살피더니
살짝 미소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에서도 주아는 한솔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첫날의 수업을 마치고 황혼빛이 물든 원룸으로 돌아온 주아는 실습일기를 꺼내 정성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녀는 펜을 꾹꾹 눌러 그날의 감정과 경험을 일기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지훈이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쳐줬다. 내가 선생님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밤하늘에 별들이 떠오를 무렵 기다리던 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707 특임단의 고된 훈련 일정 속에서도 유나는 동생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함이 묻어났지만 동생을 향한 따스한 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첫날은 어땠어? 아이들이 말 잘 들어? 주아는 그날의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언니에게 전했습니다. 처음 만난 학생들의 표정부터 수업 중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첫 수업의 설렘과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 물론 조금 장난기 많은 아이들도 있지만 다들 순수해. 주아는 전화기에 실습일기를 가까이 대고 한 줄 한 줄 읽어주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문장들을 들으며 유나는 병영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 잊고 동생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주아야. 넌 항상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아이들도 그걸 알 거야. 특임단의 엄격한 규율과 긴장감 속에서도 동생과의 대화는 유나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임무도 중요했지만 유일한 가족인 동생을 응원하고 지키는 일 역시 그녀의 삶에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늘 같은 시간에 걸려온 동생의 전화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한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아의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거친 충돌, 소리와 누군가를 향한 비웃음 소리가 그녀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주아야, 괜찮아? 지금 어디야? 특임단에서 단련된 유나의 직감은 동생이 처한 상황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그녀는 주아가 평소와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그냥 학생들이 장난치는 거야. 내일 봐. 주아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지만 그 짧은 통화에서도 유나는 동생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작은 떨림과 배경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불안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어두운 병영 창문 밖을 바라보며 유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경을 지키고 테러와 맞서 싸우는 특임단원으로서 온갖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동생이 교단에서 마주한 세계가 그녀의 순수함을 훼손하지 않기를, 그 선한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이미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부대 휴가는 유나에게 기쁨보다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흘째 동생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매일 저녁 9시 어떤 상황에서도 빠짐없이 걸려오던 전화가 끊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통화에서 들려온 불길한 소리들을 떠올리며 서둘러 동생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유나는 동생이 살고 있는 작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예감처럼 무거웠습니다. 몇 번의 노크에도 응답이 없자 비상키를 이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커튼이 굳게 닫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아야? 유나의 목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렸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주아는 구겨진 교생복을 입은 채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차단된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가에 맺힌 푸른 멍과 팔을 감싼 붕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임단에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마주했지만 이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동생의 얼굴에 핀 상처들을 보며 그녀의 내면에서는 태풍처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동생에게 필요한 것은 격정이 아닌 안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아야, 누가 이랬어? 유나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바다처럼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시트를 꼭 쥐고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교생 첫날 보였던 열정과 기대감은 온데간데없고 깊은 상처와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나는 동생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체온을 나누는 그 순간 주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가두었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학생을 말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못 본 척했더라면. 주아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유리처럼 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묵묵히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인내와 침착함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동생이 겪은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주아의 흐느낌 사이로 조각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교생 두 번째 주 그녀는 복도 끝에서 일어난 괴롭힘을 목격했습니다. 일진들의 우두머리 박시연이 한솔의 가방을 창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본 것이죠.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저 지나쳤지만 주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솔이 가방을 돌려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고 주아를 향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교생 가운을 화장실에 던져놓거나 수업 중 학생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시연과 그의 무리들은 주아를 빈 교실로 불러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나는 그저 한솔이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주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동생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주아야. 넌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유나의 말에도 주아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몸보다 더 깊이 다친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교사가 되고자 했던 순수한 열망, 아이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나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싫어. 그냥 교생 실습을 포기하고 싶어. 주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 유나의 가슴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특임단에서 국가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생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던져진 주아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유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안을 살폈습니다. 교재와 노트 사이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주아가 매일 쓰던 교생 실습 일기였습니다. 유나는 일기장을 들고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주아야,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넌 그저 내가 믿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유나는 동생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이제 좀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주아는 언니의 품에 안겨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동생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특임 단원으로서의 냉철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주아의 교생 일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원룸 창가에 서서 유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주아가 첫날부터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동생의 순수한 꿈과 열정,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상처의 흔적들을 읽어내려가며 유나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게. 이젠 내가 너 대신 선다. 유나의 속삭임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단단한 맹세가 되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동생의 상처를 준 자들에게 정의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밤새 동생의 교생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그가 겪었던 일들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주아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상처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박시연이라는 일진의 우두머리와 그가 괴롭히는 이한솔이라는 학생, 그 사이에서 정의를 지키려 했던 주아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연이가 한 소리 책가방을 창밖으로 던졌다. 그냥 지나치려다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해버렸다. 그 뒤로 아이들이 날 피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누군가 제 교생 가운을 화장실에 던져놨어요.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서 도망치지 않아야 하니까. 주아의 마지막 일기는 세 줄로 짧게 끝나 있었습니다. 오늘 시연이가 나를 빈 교실로 불렀다. 무서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유나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평소 그녀의 표정에서는 좀처럼 읽기 어려운 감정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임단에서 훈련받은 냉철함 속에서도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녀의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잠든 주아를 바라보며 유나는 단단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옷장을 열고 깔끔하게 정리된 교생복을 꺼냈습니다. 주아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제는 상처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옷을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유나는 중얼거리며 교생복을 몸에 맞춰보았습니다. 10년 나이 차이가 있는 쌍둥이 자매였지만 두 사람의 체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나는 욕실로 향했고 거울 앞에서 주아와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분명 주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주아의 눈과 달리 거울 속 유나의 눈은 특임단에서 단련된 냉정함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신을 완성하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쯤은 이런 세상에서 진짜 싸워줘야지.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전사의 선언이었습니다. 유나는 동생의 교생 가방을 들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동생의 출석부, 교환, 그리고 일기장까지. 주아가 잠든 침대 옆에 잠시 앉아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다 바로잡을게. 넌 그저 편히 쉬어. 유나는 주아의 원룸을 나서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강유나가 아닌 교생 선생님 강주아로 살아갈 것입니다. 적어도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는요.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유나는 주아의 일기를 통해 파악한 상황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박시연이라는 일진, 그리고 그의 희생양인 이한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정의를 지키려다 상처받은 주아. 유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특임단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능력을 길러주었으니까요. 버스가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문 앞에 서서 학교 건물을 바라보니 동생이 이곳에서 상처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교생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주하였습니다. 다만 그 내면에는 특임 단원 유나의 단단한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죠.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쟤 또 왔네. 와, 용기 있다. 저렇게 돌아올 줄 몰랐는데. 유나는 그 말들을 모두 귀담아 들었습니다. 주아가 당했던 괴롭힘의 흔적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동요 없이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의 수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교시가 시작되기 전 유나는 교실 뒤편에서 이한솔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에서 읽은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앉아 책상을 바라보며 주변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유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솔아, 오늘 기분은 어때? 한솔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보였습니다. 분명 주아의 모습을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 의아했을 테니까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날 일 때문에. 유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주아의 미소를 최대한 흉내낸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특임 단원으로서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괜찮아. 오히려 내가 더 걱정이네. 유나는 이제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바로잡는 것. 그녀는 교탁을 향해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가 교단에 서서 첫 수업을 마치자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주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는지 아이들의 눈빛에는 의문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교실 맨 뒤에 앉은 박시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쉬는 시간, 유나는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특임단에서 단련된 감각은 위험을 감지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시연과 그의 무리들을 마주했습니다. 시연의 얼굴에는 며칠 전 주아를 괴롭혔던 그 자신감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요즘 재밌으시죠?
시연은 비웃음을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뒷주머니에는 고무줄과 분필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생에게 던졌던 것과 같은 도구들이겠죠. 주변의 몇몇 학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연은 뒷주머니에서 분필을 꺼내 유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지난번 주화를 겁주었던 것과 같은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달랐습니다. 유나는 분필을 그대로 받아 손에 쥐고 시연 앞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특임단에서 수년간 단련된 정확성과 속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연이 뒤로 물러설 틈도 없이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재밌는 입 닫는 게 좋을 거다. 유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위험한 기운에 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뭐? 라고 반문하는 순간 유나는 단 한 손으로 시연의 손목을 잡아 책상에 고정시켰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제압 기술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지만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세였죠. 뼈는 쉽게 부서져. 말보다 훨씬 쉽게. 유나의 속삭임에 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그를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시연과 그의 무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알던 약한 교생 선생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뒤편, 오후 3시. 내가 친구들과 자주 가는 곳이지? 거기서 보자. 유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피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연이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유나의 눈빛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교무실로 향했고 시연과 그의 무리들은 당혹감에 차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유나는 체육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학교 내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시연과 그의 무리들이 한솔을 비롯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던 장소였습니다. 유나는 주아의 일기를 통해 이미 이 장소를 파악하고 있었죠. 예상대로 시연과 5명의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오전과 달리 분노와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응징하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유나는 천천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용했습니다. 특임단에서 숱한 위험 상황을 헤쳐온 그녀에게 이 정도 상황은 그저 일상에 불과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여기까지 오시다니. 시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주아의 따뜻한 미소가 아닌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였습니다. 왜 한솔이를 괴롭히지? 유나의 직설적인 질문에 시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감을 되찾은 듯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딴 건 선생님이 알 필요 없잖아요. 애들 일은 애들끼리 해결하는 거고. 유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연은 그 눈빛의 불편함을 느끼며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유나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6명이서 1명을 괴롭히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유나의 말에 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특임단에서 훈련받은 유나의 눈에는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조용히, 빠르게 시연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아프지만
부상을 입히지 않는 그런 기술이었죠. 시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자 나머지 학생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불필요한 동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기술이었습니다.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6명의 학생들은 모두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게 왜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면 다시 배워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연은 처음으로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마주한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내일부터 한솔이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이해했지? 유나의 질문에 6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들, 내 동생에게 한 일들, 모두 잊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에 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나가 주아의 언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의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이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연과 그의 무리들은 더 이상 한솔을 비롯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유나는 교생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학교 곳곳의 사각지대에서 일진들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체육관 뒤편, 복도 창고, 옥상 등 일진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기도 했죠. 유나의 존재는 학교에 숨겨진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학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는 학교 운영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복도를 지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어제와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유나는 교무실로 향하며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특임단원의 직감으로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강 선생님, 잠시 시간 되세요? 담임 교사의 목소리에 유나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교장과 몇몇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시연 학생의 부모님께서 학교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교장의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유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특임단에서 단련된 침착함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지목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강 선생님.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특임단원으로서 그녀는 항상 작전의 모든 변수를 계산에 넣었으니까요. 시연이 부모님은 매우 영향력 있는 분들입니다. 지역 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육청 자문위원이시죠. 이 일이 커지면 학교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교장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유나를 향한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교사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길 원했고 그 책임을 교생인 유나에게 돌리려는 듯 했습니다. 2시간 후에 시연이 부모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빈 교실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교정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임단에서의 임무와는 달리 이번 작전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의 시스템과 권력 구조를 바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솔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유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아의 모습을 한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에는 특임 단원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한솔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한솔은 한 발짝 더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시연이가 그동안 저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증거가 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솔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연과 그의 무리들이 한솔과 다른 학생들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아를 위협했던 순간도 있었죠. 왜 이걸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한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저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나는 한솔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전략이 떠오르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2시간 후 교장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연의 부모님은 위압적인 태도로 교장과 다른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그들 앞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교생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교생의 즉각적인 퇴출과 학교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시연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법조계 경험에서 나오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교장은 진땀을 흘리며 유나를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서 사과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그러나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나는 한솔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다른 학생들을 협박하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주아를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장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연의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연이 그동안 학교에서 해온 일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교생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과 다른 교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연의 부모님은 더 이상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시연아, 이게 다 사실이니? 교장실에서의 면담이 끝난 후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연의 부모님은 아들의 행동을 알게 된 충격과 부끄러움에 더 이상 유나를 추궁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 학생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약속했습니다. 교장은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진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나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특임단에서의 임무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이번 작전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총과 칼 대신 진실과 정의라는 무기를 사용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CCTV 사각지대인 체육관 뒤편, 복도 창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등 일진들이 학생들을 괴롭히던 장소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장소들은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닌 정의가 실현된 상징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체육관 뒤편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시연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유나의 목소리에 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혼란과 함께 작은 후회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일은 시연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유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특임단에서 그녀는 적을 제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때로는 인내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도 배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장난삼아 시작했는데 시연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괴롭힘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그것이 습관이 되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도 괴롭힘의 피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그를 가해자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판단 대신 이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연이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왜 잘못인지 이제 알겠니?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반성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야. 내가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지. 유나의 말에 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용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교장의 주도로 학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시연과 그의 무리들은 모두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연의 말에 강당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것은 가식이 아닌 진정한 후회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나는 강당 뒤편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승리감과 함께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과식이 끝나고 유나는 한솔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솔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학교에 오는 게 두렵지 않아요. 유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며 말했습니다. 너한텐 죄 없어. 오히려 고맙다. 잘 버텨줘서. 한솔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유나가 이루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유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거의 완수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 주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의 상황을 바로잡았지만 주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 주아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두려움 대신 조금씩 되살아나는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그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잘 지내. 너는 좀 어때? 몸은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도 많이 했고. 언니 고마워.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회복의 기운은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내일 집에 갈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유나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교생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주아의 이름으로 주아가 꿈꾸던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임 단원으로서의 임무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옳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침 햇살이 원룸의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유나는 주아의 방에 앉아 지난 2주일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임단에서의 임무를 수행할 때처럼 그녀는 항상 작전이 끝날 때마다 모든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달랐습니다. 국가 안보나 위험한 테러리스트가 아닌 그녀의 소중한 동생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작전이었으니까요. 원룸 침대에는 주아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맺혔던 상처들은 이제 옅어지고 있었고 표정에는 점점 평온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동생의 이마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특임 단원의 손길은 이제 따뜻한 언니의 손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아가 미동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전의 두려움과 좌절 대신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에는?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특임 단원의 냉정한 미소가 아닌 언니로서의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안 가. 내가 회복될 때까지 휴가를 냈어. 주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가 학교에서 한 일 모두 알아. 유나는 놀란 듯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아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솔이가 어제 여기 왔었어. 언니가 없을 때 모든 걸 말해줬어.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주아에게 자신이 대신 학교에 간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동생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솔이 모든 것을 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주아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특임단에서 단련된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난 그저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랐을 뿐이야. 주아는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시연이도 변했다면서?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시연이 강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던 모습, 그리고 그 후 한솔에게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지. 주아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나는 그런 동생의 모습에서 점차 회복되어 가는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나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 주아의 말에 유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주아는 교생 실습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도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동생의 회복된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주아는 항상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 강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나가 항상 동생을 자랑스러워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함께 가자. 마지막 교생 실습 기간까지 내가 곁에서 지켜줄게. 주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부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아?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대에 특별휴가 연장을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녀는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유나와 주아는 함께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두 자매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스쳐갔고 햇살은 따스하게 그들을 감쌌습니다. 주아는 천천히 걸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유나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주아의 목소리에는 아직 작은 후회와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넌 옳은 일을 했어. 그걸 잊지 마.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자매는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교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임무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고 학교의 불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아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주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와 용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고마워.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특임단에서의 수많은 임무 중에서도 이번 작전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의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소중한 동생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두 자매는 나란히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교문을 통과한 주아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죠. 유나는 동생의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주아가 다시 교단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은 특임단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임무보다도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교무실로 들어서자 담임교사와 다른 교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교장실로 향했고 주아는 자신의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돌아오셨군요. 학생들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담임교사의 말에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주아가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특히 한솔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연과 그의 무리들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반성과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주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교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는 교실 뒤편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뜨거운 자부심이 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주아는 교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시연의 필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주아는 그 메모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공감대를 나누었습니다. 교생 실습의 마지막 날, 유나는 주아의 교탁 위에 하얀 분필 한 자루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연이 던지려 했던 그 분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상처의 상징이 아닌 극복과 용기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교생 일기장도 함께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주아의 처음 꿈과 열정, 그리고 유나가 대신했던 날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아이들이 다시 이름을 불러줘. 주아의 눈에는 감사와 함께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선생이지. 하교 시간, 유나와 주아는 나란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자매의 모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유나는 다시 특임단으로, 주아는 진정한 교사의 길로 각자의 자리를 찾아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한 유대는 어떤 거리도, 어떤 상황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두 자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